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아마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동물들 나오는 재밌는 동화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어둡고 소름 돋는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냥 동물들이 주인을 내쫓고 자기들만의 농장을 만드는 그런 신나는 이야기 정도로 기억하잖아요? 돼지가 막 연설하고 말들이 구호를 외치고 그냥 그런 판타지 소설이구나 하고요. 하지만요, 그 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순수했던 혁명의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에 대한 정말 섬뜩한 경고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소설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게 왜 그냥 동화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작가 오웰이 뭘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혁명의 꿈이 어떻게 시작됐다가 또 어떻게 망가져 버리는지, 마지막엔 돼지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 장면까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동물농장은 그냥 상상으로 쓴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실제 역사,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과 그 뒤에 나타난 스탈린 독재 체제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그려낸 거대한 우화, 즉 알레고리인 거죠.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쓰려면 작가 본인도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겠죠? 맞습니다. 바로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인생 자체가 이 소설을 만들어낸 용광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진짜 드라마틱해요. 원래는 영국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었어요. 이튼스쿨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거기서 식민지 경찰로 일하면서 제국주의의 맨 얼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 내전이에요.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갔는데 아군이라고 믿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내부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숙청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이때의 경험이 오해를 평생에 걸쳐 모든 종류의 독재, 즉 전체주의와 싸우는 작가로 만든 겁니다. 결국 그가 얻은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독재는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똑같이 위험하다. 이념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확신이 동물농장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 매너 농장에 희망과 저항의 불씨가 처음 타오르던 때로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매너 농장이라는 곳이에요. 술주정뱅이 존 스시 밑에서 동물들은 착취당하고 굶주리며 살아가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 바로 동물농장을 세웁니다.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함께 일하는 이상적인 사회. 혁명 초기의 동물들의 가슴은 정말 희망으로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헌법, 바로 이 동물주의 7계명을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두 발로 걷는 자는 적, 네 발이거나 날개가 있으면 친구.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정말 순수하고 이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런 순수한 꿈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 아름다웠던 꿈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장 똑똑했던 돼지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한 명은 풍차를 건설해서 모두가 편하게 살자고 주장하는 이상주의자 스노볼,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조용히 자기 세력을 키우던 야심가 나폴레옹. 눈치채셨겠지만 이 둘은 각각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었던 트로츠키와 스탈린을 빼다박았어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정말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자, 1단계, 자기가 몰래 키운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경쟁자인 스노볼을 농장에서 쫓아내버려요. 2단계, 말 잘하는 스큘러를 선동가로 내세워서 모든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과거 역사까지 다 뜯어고칩니다. 3단계,
이제는 공포 정치의 시작이죠. 반대하는 동물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정말 비극적인데 농장을 위해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이랬던 가장 충직한 일꾼 말 복서를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도살장에 팔아넘겨서 그 돈으로 위스키를 사 마십니다. 이렇게 혁명의 이상은 한 단계 한 단계 철저하게 짓밟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동물농장의 비밀을 풀어주는 일종의 해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권력에 미친 돼지 나폴레옹은 스탈린, 쫓겨난 이상가 스노볼은 트로츠키, 나폴레옹의 말을 그대로 퍼뜨리는 스퀼러는 당시의 선전 매체, 그리고 우직하게 일만 하다가 배신당한 복서는 바로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그리고 마침내 농장은 최악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지배자인 돼지들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옛 압제자, 인간과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는 그 마지막 배신의 순간이죠. 이 모든 혁명이 무엇을 위해 시작됐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딱 하나, 가장 중요했던 근본 원칙, 바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였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이 계명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정말 소름 돋는 말장난이죠. 이 한 문장으로 혁명의 정신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동물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돼지들이 인간처럼 옷을 입고 두 발로 걷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쫓아냈던 인간 농장주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조지 오웰이 남긴 이 경고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혁명이라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결국 새로운 독재를 낳을 뿐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두 번째는 무관심이 독재를 키운다는 겁니다. 복서처럼 지도자가 항상 옳다며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당나귀 벤자민처럼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방관할 때 독재자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힘을 키운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쳤던 걸 기억하시죠?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면 현재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고 결국 미래까지 자기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끝은 없을 것 같네요. 바깥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그리고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돼지이고 어느 쪽이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혁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결국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마지막 장면의 여운을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